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검찰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350억 원을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다스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약 350억 원. 대부분 원가를 부풀리거나 이익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자금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전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350억 원에 대한 횡령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이시영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6억 원을 이상은 회장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대목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건 물론 다스의 실권자로 일하며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개인 회사에 불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다스 법인카드 약 4억 원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기보다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한 데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시간을 끄는 대신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50억 원의 횡령죄를 적용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아들 시영 씨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주말 사이 두 번째 피해 여성 조사를 마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강제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며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최장 24년 장기 집권에 성공하며 21세기 황제 차르에 등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저녁에 거의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로 황사와 미세먼지가 일부 씻겨 내려갔지만 미세먼지 정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들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을 내세우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우상호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출마 선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3파전이 예상됩니다.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복당 보류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기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 전 의원은 그동안 꾸준하게 당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 가능성까지도 내비쳤습니다. 결코 저는 뒤로 돌아가거나 패군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봉주는 대의와 명분이 있으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쫓아갑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략 공천하려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에 이어 홍 대표의 전략 공천 전략이 꼬이면서 인물난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내에선 대선 후보였던 안 전 의원의 경력을 들어 득표력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안 전 의원 자신은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전인 오는 21일쯤 공개하고 순방 이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를 26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오는 28일 이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측 인사들이 참가하는 이른바 1.5 트랙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상회담 발표 이후 다양한 차원의 북미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은 남한과 미국의 전직 관리와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전현직 관리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른바 1.5 트랙 대화에는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도 참석합니다. 우리 측은 대사 출신 전직 외교부 관리와 군축 분야 전문가 등이, 미국 측은 스티븐스와 허버드 전 주한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대화가 비공식 회의로 학구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상회담 발표 후 북미의 다양한 소통 창구가 열린 건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간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유연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만들어보자, 탐색적인 대화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 동서화해의 가교가 된 헬싱키에서 마주앉은 3자가 실효적인 비핵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르코트 발스트롬 스웨덴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인 억류자 문제는 미국에는 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스웨덴이 특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웨덴 외교부는 회담 직후 북한과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가 불에 타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황희준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50여 분 만에 잡히면서 400제곱미터 건물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밤 8시쯤 목공소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에 쌓여있던 목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공소 안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16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로에서 튄 불티가 식탁 위 제연장치에 낀 기름대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대전 유성대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이 반대편 도로로 넘어지면서 다른 차량 석 대와 부딪혔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이 무릎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유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 등 3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들 지역 농장 등을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 H5N6형 AI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AI는 지난달 8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뒤 지금까지 모두 22건이 확인됐으며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늘 저녁 7시까지 내륙 지방의 모든 농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러시아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번째 집권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현지 출구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푸틴 대통령은 73.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브치옴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3.9%의 득표율을 기록해 11.1%에 그친 공산당 후보 파벨 그루딘을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강한 러시아, 강한 대통령을 기조로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4번째 집권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심각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степень чистоты и достоверности. Поэтому никаких стремлений или поползновений чего-то там скрыть. 지난 1999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푸틴은 2000년 정식으로 대선에 당선된 뒤 2차례 연속 집권했습니다. 이후 3선 연임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2008년부터 4년간 총리를 맡았다가 2012년 다시 대선에 출마해 지금까지 집권해 왔습니다. 네 번째 집권 성공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이 20년을 넘기게 된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두 번째 장기 집권자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들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을 내세우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우상호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출마 선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3파전이 예상됩니다.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복당 보류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기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 전 의원은 그동안 꾸준하게 당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 가능성까지도 내비쳤습니다. 결코 저는 뒤로 돌아가거나 회군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봉주는 대의와 명분이 있으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쫓아갑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략 공천하려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에 이어 홍 대표의 전략 공천 전략이 꼬이면서 인물난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내에선 대선 후보였던 안 전 의원의 경력을 들어 득표력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안 전 의원 자신은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